언제 이렇게 음산이 격해? 시련의 느낌. 그냥 나랑 수다 좀 떨어주면 안 돼? 패밀리님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없는 요괴 퇴치팀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전투라면 나도 꽤 한다고. 맞았었어. 너는 깨어있을 때가 가장 듬직하다니까. 네빈이 너 자꾸 나 놀리면 가슴이 얹은 바위 깨기 공연 다시는 안 도와준다. 문서에 기록된 정확한 이름은 시황사 관할세양 탈출 사건 특별처리 행동팀이죠. 시황께서 직접 공포한 팀이에요. 얼마 전 유언 사건을 잠재운 후 무사하신 여러분을 초청해 각자 제일 자신 있는 방법으로 세양을 제압하라는 겁니다. 곽향님은 판관이고 전 운기군이잖아요. 파견의 책임은 시황사에 있죠. 이분 역시 나부를 위해 힘쓴 천의 친구라지만. 근데 왜 네빈이까지 이 일에 말려든 걸까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알겠다. 너 내가 도움은커녕 민폐만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선주의 모든 꽃과 풀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듯 게네빈 씨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길거리 예술가이자 스트리머이니 어떻게 해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네, 시안께서 직접 조서를 내리셨어요.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대충 뭐 때문인지는 알겠어요.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미 게네빈 씨에게 어떤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뒀어요. 쏘쏘 들었지? 이번엔 분명히 내가 도움이 될 거야. 시황사의 앞잡이로 모두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 내가 똑똑하진 않지만 앞잡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 않아? 판관 각향이 명을 받아 여러분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모두 세양에 관한 문제만큼은 반드시 곽향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향이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게요. 곽향님, 그럼 가시죠. 곽향님이요? 그냥 향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저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꼬리님도 사라지고 시황사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번 임무를 맡기신 건지 저도 굉장히 의외예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용광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세양이 나타났어요. 지금 유언에 봉인된 부연을 제외하곤 다들 여기저기 도망쳐버렸죠. 시황사의 연구에 따르면 세양은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 이동해 숙주를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세양이 있는 곳엔 해명할 수 없는 심령 사건이 일어났곤 하죠. 게네빈 씨, 그 사이트 좀 보여주실래요? 제 계정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팔로워가 얼마 안 돼요.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경험대로라면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심령 사건을 제보할 거예요. 사실 이게 좀 그렇긴 해요. 딱 봐도 거짓말인 정보가 있는가.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갖 헛소리를 지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네?
시황사 명관들도 암암리에 조사해 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 네비니가 가장 잘하는 거긴 하죠. 평소에도 온갖 잡기를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심령 애호가 사이트에서 구독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해. 귀신을 잡는, 그러니까 내 말은 세양을 잡는 과정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면 돼. 우린 지금 시황사의 심부름꾼이라고. 누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소태가 있겠어? 하나님이 동의했어요. 세양을 잡는 과정을 업로드해서 팔로워를 늘리고 그 팔로워를 이용해 더 많은 세양을 잡는 선순환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던걸요? 잠깐! 이렇게 되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세양은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에요. 피해자를 조종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보여주죠.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게네빈 씨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려가 돼서요. 제 생각엔 은밀한 작전을 펼치면서도 얼마든지 심령 사건을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같은 일이잖아요. 피해자 이름은 가리고 우리가 세양을 봉인하는 모습만 올릴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는 영상에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비니의 심령 탐험! 운기군 미소녀! 단 3초 만에 귀신도 울게 만든다! 세양 체포 작전에 오락적인 요소를 조금 부여한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대중들은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럼 맹목적인 공포심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야, 왜 또 날 끌어들이는 건데? 뭐, 일리 있는 말이란 건 인정할게. 같이 해줘서 고마워. 물론 새로운 테마 방식이니 신뢰가 안 가겠죠. 잠시만요. 제가 일단 사이트에서 정보 좀 찾아볼게요. 아무거나 골라서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들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미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백로님의 탈출? 이게 뭐가 이상한데? 용녀님은 원래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치시잖아? 지금 포인트가 탈출이 아니잖아. 더 읽어봐. 그 단정사 의사가 백로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지셨다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대로 넘어졌어. 댓글을 보니 목격자도 꽤 되는 것 같아. 용녀님께서 탈출 마법을 익혔을 리는 없고. 세양의 짓이 맞는 것 같아요. 세양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속이는 데 등하거든요. 다른 이의 모습으로 동갑해 장난을 친다는 문헌 자료도 있고요. 그럼 뭘 더 망설여요? 어서 움직입시다. 일단 목격자부터 만나볼까요? 출발하기 전에 일단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게 좋겠어요. 세양이 뭘 하려는 건지, 뭘 할 수 있는지 안다면 빙의된 숙주를 구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격자에게 직접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세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인데 저희에겐 또 다른 정보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론 그 자식 진법에 봉인된 주제 판관들과 기싸움까지 벌인다던데 우리한테 협조해 줄까요? 보현을 만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만 그자는 분명 절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어쩌면 저희 잡아먹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보현은 꼬리님한테 당한 적이 있고 화가 많이 난 상태일 거예요. 승부욕을 제대로 자극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지루해 죽겠네. 어쩌다 날아오는 벌레만 봐도 즐거울 지경이라니까. 저기 또 다른 날벌레들이 오고 있잖아. 부연,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한테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유언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절한 아가씨잖아.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졌지? 내 검 어딨더라?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여기 날 찌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너희끼리 순서라도 정하고 오는 거 어때? 안 돼요. 숙주는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부연, 당신은 굉장히 사소한 실수 때문에 패배했어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오마여우 아가씨, 나한테 뭘 얻고 싶은 거야? 그 경비견의 행방? 미안한데 그 자식은 진작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 그딴 건 관심 없어요. 당신은 죽을 힘을 다해 용광로에서 도망쳤잖아요. 다른 세양은 나부 곳곳에 자유롭게 누비고 있는데 당신만 이곳에 갇혀있네요.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나더러 통족을 배신하고 너희들을 도우라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대세양 요왕과 장군의 승부를 재현하고 싶으니 지금 나부의 장군을 내 앞에 데리고 와. 그럼 그 어떤 조건도 들어는 주지. 장군님을요? 왜? 망설여져? 겨우 그 정도 각오로 세양과 거래를 하려 했다고? 그냥 거래를 안 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잖아. 에? 곽형님, 설마? 알겠어요. 지금 신책부로 가서 장군님을 모셔오도록 할게요. 사람이 있는 곳은 번잡하군. 실례지만 무슨 일로 신책부에 오신 거죠? 무명객, 운기군, 시황사 판관의 길거리 예술가까지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군. 장군님, 절 아세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호위무사 연경에게서 몇 번 얘기 들었지. 연경의 검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나부에 몇 명이나 되겠나? 생각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흥으로 검 삼키기 공연을 했었는데 검을 돌려주는 걸 깜빡했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지?
장군님도 바쁘시고 세양을 처리하는 건 시황사의 의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괴들이 곳곳에 배회하게 놔두기에는... 전임 장군과 요괴가 전투를 벌였다는 건 나도 익히 들었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원수를 갚으러 왔다니. 과거의 악연을 나한테 풀려는 점은 좀 억울한걸? 그래, 사고는 친 사람이 수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게 맞지. 하나, 등효 장군은 내가 존경하는 선배였고 지금은 내가 그분의 일을 이어받았으니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겠군. 상대가 콕 집어 나부의 장군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니 직접 만나봐야겠네. 장군님, 세양은 사람의 육체를 빼앗는 일에 등합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걱정해줘서 고맙군. 비록 요괴와 마귀를 상대하는 일에 재능은 없지만 세양이 도망친 탓에 선주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장군으로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지. 다들 일단 돌아가시게. 이 공문부터 처리하고 바로 유언으로 가지. 진귀한 검기에 대해 듣게 된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넌 유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인간, 넌 정체가 뭐지? 세양, 네가 장군과 싸워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지? 그래서 내가 왔네. 우연, 당신 말대로 장군님을 모셔왔어요. 이분이 바로 현재 신책보의 주인 경원 장군님이세요. 이자가 현임 나부 장군이라고? 에이, 방금 잠에 깬 것 같은 표정. 아무리 봐도 약해 보이는데. 등효는 어디 있지? 왜 이런 자식을 후임자로 정한 거야? 하긴 선주에서 무예를 겨뤄 장군을 뽑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긴 해. 그럼 경원 장군! 지금 바로 이 유언에서 승부를 가르는 게 어때? 내가 이기면 자유를 돌려주는 걸로! 난 네 초대를 받아들인 것뿐 싸우러 온 건 아닌데? 뭐? 안 싸우겠다고? 내 제안을 거절한 거야? 과거의 전투를 재현하기 위해 여기로 왔다면서 전투에 응하지 않는다라. 설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건가? 아니지. 인간 세상에선 전투하지 않는다와 승리는 같은 의미가 아닐 텐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 과거의 전투 때문에 네 초대를 받아들인 건 맞지만 자넨 자격이 없네. 무슨 소리! 등희원님은 나부의 장군으로서 운기군을 통솔했고 요원은 세양의 우두머리로서 수많은 유물을 거느렸지. 두 사람은 음과 양의 극을 달리는 존재. 그 둘이 싸운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자면 난 등효님의 뒤를 이어받아 선주의 장군이 되었지만 자넨 그저 감옥에 갇힌 죄인일 뿐 요원도 아니지 않은가. 나와 싸우고 싶다면 내 규칙대로 움직여. 내 군대를 쓰러뜨리고 내 앞까지 다가온다면 그때 나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네 군대? 그래, 내 뒤에 서 있는 4명을 물리쳐야 하네.
저희가요? 괜찮을까요? 싸우면 되죠.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졸병 랩만 이기면 된다는 거지? 얕보지 않는 게 좋을 걸세. 네 사람 모두 자신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투지와 끈기 또한 대단한 정예병사들이지. 오히려 너무 강한 상대를 골라준 게 아닐까 걱정스럽군. 네가 이긴다면 과거의 대결을 이어가지. 만약 네가 진다면 저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해줘야 할 거야. 거짓말도 변명도 안 돼. 어떠한가? 좋아! 이곳을 판으로 사람을 장기말 삼아 한번 붙어보자고! 저딴 쫄병으로 날 모욕하다니! 나한테도 장기말은 있다고! 장기말이여! 내 명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마! 너희에게 세양의 비수를 보여주지! 그만 포기해. 대신 심판한다. 내가 쏘아지. 안 비키면 혼내줄 거야. 연습해서 다행이네요.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돌격! 때가 왔어. 자! 곧 내 매운 버니티야. 돈 있으면 내주세요. 안 비키면 혼내줄 거야. 자자! 한번 미리 새해 인사 올립니다. 대신 심판한다. 명부의 심판에 따라 명하니 시왕의 칙령은 이곳에 쓰이리라. 맛 좀 봐라, 태어 형원. 봉황이야, 일어나라. 회개하라. 날 원망하지 마. 못 피할 걸. 어디지요? 연습해서 다행이네요. 아직도 발뺌이야. 대신 심판한다. 곧 내 매운맛을 보여줄게.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돌격!
회개하라. 레이스 전투 준비. 연구의 심판에 따라 시왕의 칙령은 이곳에 쓰이리라. 레이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레이스 돌격! 네가 졌어, 부연. 잘난 척하지 마. 요원의 힘을 전부 쓸 수 있었다면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장에서는 승리도 패배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다시 싸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놀아줄게. 아, 물론 일단 저 넷부터 이기고 와야 할 거야. 그럼 당장 다시 덤벼. 잠깐만요. 그 전에 약속부터 지키시죠. 시왕사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짜증나는 애송이 같은 이라고. 뭔데? 여기 이게 세양이 저지른 짓일까요? 용광로에는 수많은 세양이 봉인되어 있었으니 가능성은 있지. 복수를 원하는 자, 호기심이 많은 자, 굶주린 자. 그 많은 세양 중 누가 용녀를 데려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래도 의심 가는 자가 있긴 해. 예를 들면 적이라든가. 믿든 말든 알아서 해. 뭐, 난 인간들처럼 거짓말엔 관심이 없지만 자기는 노는 걸 좋아해. 인간을 조종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자식이지. 요원의 조각들 중 용녀를 데려갈 수 있는 잔 자기뿐일 거야. 1000년을 넘게 봉인되어 있었으니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라 이 말이지. 아마 자기도 시간 끌 거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 친구를 찾고 있을걸? 사실인 것 같군요. 세양은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숙주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싸우기 좋아하는 전사에게 빙의하면 점점 더 용맹해지고, 장난기 있는 아이에게 빙의하면 동심으로 가득 찬 유령이 되는 거죠. 백로님은 맨날 금조각상 거리로 몰래 도망 나왔어요. 딱 봐도 자유를 갈망하는 어린아이던걸요? 좋아요. 이제 단서를 얻었으니 일이 더 수월하겠어요. 이봐, 너희! 아직 내기는 끝나지 않았어! 한 번 더 싸우자고! 나쁜 자식! 그거 한 번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긴! 덤벼! 다시 싸우자고!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군. 그럼 어서 가봐. 새 양을 봉인하는 일을 부탁하지. 고맙습니다, 장군. 어서 출발하자. 이 얼마 만에 금조각상 거리인가? 아지트에 오니 마음이 편하네. 그럼 길 안내랑 정보 수집은 이 구역에서 한가닥하는 네빈이한테 맡겨야겠다. 뭐야? 지금 나랑 만담이라도 하려고? 깐족대지 마. 저기 좀 봐. 저 두 사람 단정사 제복을 입고 있네. 용녀님을 찾고 있는 거겠지? 아마도요. 용녀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으니 단정사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정보를 수집할 땐 저희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좋겠어요. 세양에 대한 얘기도 피하고요. 자칫하다간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판관님.
안녕하세요. 옷을 보아하니 두 분 모두 단정사 의사이시군요. 저는 운기군 소상이라고 해요. 두 분도 사라진 용녀님을 찾고 계신 건가요? 운기군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았지? 신입, 네가 보고했어? 전 지형사에도 안 알렸다고요. 이 일은 하도 이상해서 보고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걸요? 근데 운기군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린 시와 십소대에서 나왔어요. 이 친구는 잘 알죠. 우리도 그 힘든 일 아무튼 용녀님께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와봤어요. 여기 이 화훼손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은하열차 사람이잖아요. 용녀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기꺼이 도와주겠다니 고맙네. 근데 우리도 아직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했어. 맞아요. 사실 저희가 용녀님을 잡긴 잡았는데 갑자기 펑 하고 사라졌죠. 그리고 용녀님을 뒤쫓고 있는데 그분이 2명으로 보이더라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어쩐지. 그런데 운음술에 그런 효과도 있나요? 그럼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을 여우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선주 1급 무형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운음술의 정통이에요. 이제 곽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전문가니까 할 줄 알아요. 운음술은 말할 것도 없고 여우족이 마술을 선보일 때 부리는 호불 지술이랑 은신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백로님을 본 게 어디라고 했죠? 바로 옆에 있는 저 길이에요. 왠지 저기서 깔깔거리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냥 바람소리일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두 분은 일단 쉬세요. 백로님은 두 분이 찾는 걸 알았을 테니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백로님 절친 패밀리님께서 왔으니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알겠어. 그럼 부탁 좀 할게. 백로님! 백로님! 대체 어디 계세요? 용녀님! 나와서 같이 놀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백로님이 2명이라니. 쟤네가 우리랑 같이 놀재? 바보야! 널 속이는 거잖아. 널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우리 잡히지 않게 게임을 하자. 달려! 으악! 귀신이야! 놀랐잖아. 백로님이 2명인 것보단 너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까무러칠 뻔했어. 정말 미안해. 세양이 지신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놀랐단 말이야. 제가 소상시 마음 잘 알죠. 시황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여전히 요괴가 벌이는 기괴한 일에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세양이 우리의 감각을 속이려는 것뿐이니 우선 찾아보죠. 분명 근처에 있을 거예요. 웃음소리는 들리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어째 좀 으스스하네. 맞아. 정말 무서워. 이쪽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문 열어볼 테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어라? 문이 안 열리네? 이상하네. 이것도 세양의 짓인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경계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출몰한 걸 알았으니 이제 이걸 사용할 때인 것 같군요. 이 방울은 동심 활용으로 유언 사건 후의 시황사에서 세양에 맞서려고 만든 거예요. 세양은 환상 세계의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상관없는 사람은 배제하지만 이 방울을 흔들면 우리 생각의 파동도 세양과 같아져요. 구체적인 원리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날이 딱 저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양이랑 같은 편이 돼서 그 환상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들어가서 자기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생각... 우리 중에 패밀리님이 실력이 제일 출중하니까 책임지고 문 열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을 믿으니까 하는 말이죠. 준비되면 방울 울리고 문 뒤에 왜 이런 곳이 있죠? 세양의 속임수예요. 이봐 세양, 어서 백로님을 놔줘. 방해꾼들아, 여기서 우린 재밌게 놀고 있단 말이야. 백로가 너희랑 집에 가기 싫대. 자기야, 사람들이 날 찾으러 온 데다가 날도 저물었는데 나 이만 돌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뭐야, 어른들이 널 절대 못 찾게 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집에도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했고. 너 이렇게 빨리 마음이 바뀐 거야? 네 말이 맞아. 어른들은 약속을 어길지 몰라도 우린 그러면 안 되지. 맞아. 배가 고프다고 하면 내가 열매 공자꽃이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고 목이 마르면 별타로 버블티 실컷 마시게 해줄게. 아싸! 얼른 줘! 지금은 안 돼. 일단 게임부터 하자. 나쁜 녀석들아, 너희도 내 말 들었지? 너희도 먹게 해줄게. 로야, 일단 우리 도망가자. 나쁜 어른들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내가 맛있는 건 뭐든 만들어줄게. 좋아, 그럼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도망가자. 자유롭게 같이 실컷 놀자.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좀 많이 놀고 싶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왜 내가 어른들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지? 어른들은 항상 지금 놀지 말고 나중에 커서 놀렴 이라고 해. 하지만 보니까 단정사 어른은 놀 시간도 없던데? 앞쪽에 있는 문을 닫으면 저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국님이시여, 저 녀석 정말 빠르네. 이건 세양의 힘이겠죠. 일단 숨 좀 돌려야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우리 작전 회의 좀 하자. 무조건 쫓아가서 싸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머리 좀 굴리자고.
쏘쏘같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에 머리를 쓰겠다니!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걸요? 그런데 입가에 있는 거품 좀 먼저 닦아주시겠어요? 잠깐! 저한테 좋은 방법 있어요! 반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거죠! 네빈이,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백로님이 우리를 찾아나 오겠어? 숨바꼭질을 생각하니까 어릴 적 살았던 행성이 생각나. 식량이 늘 부족해서 고기를 먹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깊숙한 광경에 들어가서 날족제비라는 동물을 사냥했던 기억이 나네요. 날족제비는 굉장히 민첩한 데다가 경계심도 많아서 아무리 빨라도 잡기 힘들거든요. 또 네빈이 어린 시절 이야기 늘어놓기 시작했네. 아이, 끼어들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날족제비의 생태 환경은 매우 특별해요. 독성이 있는 소리 도마뱀과 공존하는데 부유는 먹이를 찾으러 갈 때 자신의 새끼들을 녀석한테 맡기고 가요. 우리가 새둥지에서 소리 도마뱀을 잡으면 소리 도마뱀은 새끼들을 보호하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날족제비를 부르죠. 그렇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 날족제비를 잡을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말할 순 없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소리 도마뱀은 주머니와 눈가에서 맹독을 뿜어내는데도 애들은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한 녀석만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걸려들게 돼 있다는 말이잖아. 판관 어르신한테 세양을 봉인할 수 있는 장월박이라는 보물이 있던 것 같아. 제가 부숴버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있을까요? 호리병을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세양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곽현님이 장월박을 들고 구석에서 기다리면 나머지는 백로님을 여기로 내몰면 되잖아요. 백로님을 잡으면 세양도 함정에 빠질까? 세양이 그렇게 의리가 있는 녀석이었나? 그걸 누가 알겠어. 자기는 순진무구한 아이의 마음이라고 부연이 그랬잖아. 일단 한번 해보자. 어른들은 항상 어른이 되면 더 힘들다고 하지만 그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 어른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뭐가 더 힘든지 따지는 걸까? 그러니까! 왜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말을 계속하는 거야? 난 그냥 나가서 놀고 싶은 것뿐이라고!
진정하세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백로님이 아닌 빙의한 새양의 사념이에요. 거짓말! 어릴 때부터 혼자였던 나한테 드디어 친구가 생겼는데 내 친구를 잡아가면 어떡해! 어른들은 정말 나빠!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마저 뺏어가다니! 괜한 죄책감 느끼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우와, 진짜 알아서 걸려들었네요. 너희를 즐거운 동심의 세계로 데려가려 했지만 계속 이렇게 흥을 깬다면 나도 폭력을 쓸 수밖에 없어. 폭력만이 어른들에게 통하는 유일한 언어잖아. 안 그래? 아이들을 혼낼 때처럼 말이야. 때맞춰 조금은 성의 좀 신경 쓰지 마. 긴장할 것 없어. 성가신 녀석. 단숨에 끝내주지. 이걸로 널 해방해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솟구치는 힘이 느껴져. 하늘이 노했군. 무셔라! 잘자. 죽일 수는. 약 먹을 시간. 무리해. 빛을 검.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날 건드리자. 미안, 로야. 나 어른들한테 혼나서 더는 너랑 못 놀 것 같아. 자기, 우리 어른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 어른들은 약속을 어길지 몰라도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노는 것도 늘 끝이 있는 법이니까. 그래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놀자. 다음에 또 놀긴 무슨? 곽현님 부탁할게요. 저기 다음에 봐. 아마 아주 먼 미래가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길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만큼 먼 미래는 아닐 거야. 그럼 난 우선 이 어른들이랑 같이 가볼게. 자, 백로님,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내가 이상한 짓을 많이 저지른 것 같아. 백로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책 말고 자유롭게 노는 꿈을 꿨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다들 나 때문에 바삐 돌아다녔잖아. 기억나. 정말 미안해. 억압되고 속박될수록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해요. 그러니 잘못한 건 백로님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뭔가를 강요한 어른들이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준비해뒀는데 그 말 들으니까 혼란스러워. 사과를 왜 하세요? 저도 백로님처럼 곧 있으면 어른이 되지만 자유롭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여전히 그리운걸요. 오빠는 제가 뭐만 하면 철 좀 들라며 혼내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반항심에 도망쳤고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선주해서 지내게 된 거죠. 근데 용녀님이든 보통 사람이든 인생이 힘든 건 다 비슷한가 봐요. 백로님도 언젠간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괴로움이나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언니, 위로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단정사의원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해보는 게 어때? 어라? 조금 전 가출했던 꼬마 맞아요? 갑자기 말투가 어른스러워졌네요?
우리 여긴 너무 우스스한 것 같은데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자기는 다른 새양들처럼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긴 했지만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어. 하지만 조금만 더 움직이면 산재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몰라. 새양에겐 선악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행동할 뿐이거든요. 다른 새양들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도 이제 날 찾느라 고생했을 의무보조 요원한테 가서 자수할래. 잠시만요. 할 얘기가 남았어? 더 많은 팔로워들한테 세양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이번에 조사한 심령 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건데요. 알겠다. 용녀가 빙이 되었다고 밝힐 순 없으니 내 이름을 가리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려는 거지? 엄청난 심령 사건으로 과장한 다음 저희 팀이 해결했다고 얘기할 생각이에요.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면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긴 한데 난 어떻게 얘기를 지어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걸? 패밀리님, 전에 서연 선생님과 함께 만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정말 잘 지어내시던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어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케이! 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제목이 괜찮은 것 같네요. 다들 이의 없죠? 그럼 이걸로 할게요. 백로님도 이만 가보세요. 의무 보조 요원들을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들 고마워. 그럼 먼저 가볼게. 드디어 세양 사건을 해결했네요. 세양을 잡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부대로 잡은 세양을 유언으로 데려가 속형각 사진에 있는 진요탑에 봉인해야 해요. 드디어 끝났네요. 휴, 이제 푹 쉴 수 있겠어요. 아직 떠도는 새양들이 많아서 오래 쉬진 못할 거예요. 동감이에요? 우선 좀 쉬자. 새양 잡는 일은 숨 좀 돌린 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
오셨어요? 그럼 오늘의 작전을 시작할까요? 시황사 관할 세양 탈출 사건 특별 처리팀, 이름하여 요괴 퇴치팀. 오늘도 힘차게 일해보자고요. 아자아자! 맞아. 의욕적인 건 저희 둘뿐인가 봐요. 졸려 죽겠네. 네빈이 넌 대체 무슨 영단묘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기운이 넘쳐? 팔로워 수가 높아질 때마다 설레서 잠이 안 와.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그거야 네 얘기지. 난 눈만 감으면 백로님을 쫓고 쫓는 꿈을 꾼다니까. 직접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해. 쏘쏘! 넌 대낮부터 계속 퍼즐로 잤잖아. 요괴 잡는 건 보통 밤에 하니까 낮에 자두는 게 당연하지. 아님 이렇게 하자. 내가 수마에게 빙의된 셈 치고 침대에 날 제압해서 100시간 정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황사에 보고하러 가는 거지. 어때? 그러게요. 태복사의 유명한 놀이꾼한테 빙의된 것 같아요. 태복사의 놀이꾼? 거긴 점술가만 있는 거 아니었어? 이 사람이 청작씨야. 이 게시글을 읽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적어도 난 이렇게 당당하게 평소처럼 지각했다곤 하네. 소상씨는 이상한 포인트에 꽂히셨네요. 그것보단 설명이 뭔가 수상해요. 꼭 사람들이 세양에게 빙의된 것 같달까? 태복사처럼 중요한 부서까지 세양에게 점령되면 큰일인데. 그러네요. 우선 청작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알리는 게 좋겠어요. 호기심 때문에 위험구역에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 알려줘야죠. 메시지도 보냈으니 이제 태복사로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네, 그랬듯 우선 부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진법으로 속박할 때 다른 세양의 굿을 피울며 벌벌 떠는 소리까지 들리던걸? 그곳을 떠나고 싶댔지. 시황사에서는 순조로워 보이던데 날 찾아온 걸 보니 부탁할 게 있나 봐? 장군님과의 약속대로
한 번 이길 때마다 질문 하나에 답해주기예요. 꼬마 아가씨, 이기고 지는 건 싸워봐야 아는 거라고. 꼬리도 없으니 새양을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지. 마음을 열고 날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꼬리를 대신해서 도와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인데? 절 꿰어내려는 모습을 보니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 당장 저희한테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었을 건데 제 말이 맞죠? 그렇게 원한다면 덤벼! 평원의 졸개들아! 저번에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 경원이 없으니 못 덤비겠지? 계속 빈틈을 노리다 달려들 거야! 너희들은 지치겠지만 난 그렇지 않거든! 솟구치는 힘이 느껴져. 물러서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내가 두렵구나. 다음. 괜찮아. 주사 맞을 시간? 너희가 자기를 진법으로 속박할 때 다른 새양이 굿을 피울며 벌벌 떠는 소리까지 들리던걸? 그곳을 떠나고 싶댔지. 시황사에서는 순조로워 보이던데 날 찾아온 걸 보니 부탁할 게 있나 봐? 장군님과의 약속대로 한 번 이길 때마다 질문 하나에 답해주기예요. 꼬마 아가씨, 이기고 지는 건 싸워봐야 아는 거라고. 꼬리도 없으니 새양을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지. 마음을 열고 날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꼬리를 대신해서 도와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인데? 절 꿰어내려는 모습을 보니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 당장 저희한테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었을 건데 제 말이 맞죠? 그렇게 원한다면 덤벼! 평원의 졸개들아! 저번에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 경원이 없으니 못 덤비겠지? 계속 빈틈을 노리다 달려들 거야! 너희들은 지치겠지만 난 그렇지 않거든!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달빛을 검. 숨쉬는 느낌 기억.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어요. 묻고 싶은 게 뭔데? 태복사가 어떤 새양한테 점령당한 것 같아요. 뭐
짐작가는 거 없나요? 선주 사람들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에 갈 세양은 서염 말고는 없을 텐데. 서염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가들과 논쟁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지. 그들과 운명에 대해서 논하고 불가측성과 운명 사이를 고통스럽게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 너희 인간들 뇌는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이해가 잘 안 되나 본데. 운명을 추측한다는 건 유추와 착각에 불과해. 하지만 우리 무영목은 달라. 우리는 함께 모여 공명하고 관측하지. 그러면 운명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 인간과의 싸움에서는 상대의 전술을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유원의 세양 중에서 서염은 미래를 주관하고 기륭을 점치는 일을 맡고 있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염이 실패의 전조를 예측했었는데도 유원에서 경고를 무시했다지. 보아하니 목표는 확실해진 것 같네요. 출발하죠. 내가 서염만큼은 아니지만 꼬마 여우 아가씨, 내가 예언하겠는데 언젠간 내 도움이 필요할걸? 두고 보라고. 달이 비춘 진리. 하늘이 노했군. 일어나라! 주소 넣을 시간. 제대로 서 있어. 승패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쓰고 싶지 않았어. 하늘이 노했군. 웃어라! 물러서면 살려주마. 사냥감이 걸렸네. 다들 오셨군요. 시황사 판관님도 오셨네요. 해복사 상황이 심상치 않긴 해요. 다들 중얼거리는데 하극상이라도 일으킬 준비하는 걸까요? 혹시 저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 아니겠죠? 너무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우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설명하려면... 어쨌든 지금 태복사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근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업무에 열중을 하는 건지. 공조사의 위씨가 그러는데 그쪽도 뭔가 유출되었대요. 그러더니 수습생 몇몇이 횡설수설했다던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론 졸업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럼 정작 씨에게 이곳을 부탁할게요. 안쪽은 위험하다더니 저더러 여길 지키라뇨. 정작 씨가 떠나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아니다. 저희랑 같이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시다시피 태복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왔거든요. 네, 잘 알죠. 하지만 지금 가버리면 무단결근이 되는걸요. 출근해서 뭘 하면 몰라도 무단결근은 태복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태복사를 잘하는 사람의 길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요. 대체 무슨 일이? 무명객님, 제 옆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 무서워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다들 괜찮아요? 길은 하나일 뿐이야. 점괘는 아무 의미 없어. 군관진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저기 공관진 중심에 서 있는 해봉님 좀 봐보세요. 뭘 하는 걸까요? 뭔가 중얼대는 걸 보니 예전처럼 항로나 미래를 연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군관진이 미동도 안 하네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해요. 세양이라면 여러분이 말했던 그 위험한 존재인가요? 책에서 읽었는데 세양은 자유롭게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불꽃의 정령이며 세상 만물의 꿈과 욕망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더라고요. 당신 말은 태복사가 세양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태복님이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동심 화령을 흔들어 봐요. 태복님과 가까이 있으니 이걸 흔들면 태복님과 세양이 함께 꿈꾸고 있는 환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숙, 태복사에서는 소란스럽게 하지 마. 태복님, 정신이 드셨군요. 아니면 저희가 서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 부현이든 서염이든 나는 태복사의 유일한 주인이니까. 지금은 점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으니 그 누구도 방해해선 안 돼. 설령 그게 시황사의 판관이나 은하열차 손님이라 하더라도 멋대로 들어올 수 없어. 청작, 또 너구나. 네가 외부인을 이곳에 들인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던 규율은 귓등으로 들었어? 청작, 넌 해구야! 해고요? 그건 못됐어. 순식간에 직원을 해고시키다니. 오히려 좋은데요? 저도 평소에 빈둥거리고 땡땡이 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놀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틀린 건 아닌데 딱 맞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생명 낭비죠. 감사해요, 태복님. 태복님도 이곳에서는 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군요.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여러분을 도와 지금 태복사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 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위기에 처하자 도망친 줄 알 테니까요.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쓸데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났네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속에서 태복님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세양은 우리를 미궁에 가둬놓을 생각도 공격할... 위기? 본좌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 지금부터 본좌는 온 힘을 다해 선주 연맹의 모든 미래를 추산해서 사람들이 운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리지. 본좌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알아. 운명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지만 이런 하찮은 말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 처음부터 미래는 하나의 길로 정해져 있지. 너는 한낱 스텔라론 헌터의 장기말에 불과해. 열차에 올라타 누군가와 적이 되고 어디론가 향하는 걸 자유의지에 의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정해진 운명의 길로 합류하는 갈래길에 불과해. 선주를 도와 펜틸리아를 격파시켰던 여정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모든 결말은 배후에 숨은 노예들이 이미 완성한 각본에 불과했어.
지금 너희한테 남은 선택지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게 덤비기, 고함을 지르며 반박하기,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기. 이 정도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면 날 찾아. 그런 하찮은 선택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본 적 없. 그럼 날 따라와. 여긴 태복사 안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길의 모색, 모래판이에요. 태복사의 구성원들은 이걸로 이치를 추산하고 두뇌를 단련하는 게임을 하죠. 그런데 태복님이 저희를 왜 여기에 데려오셨을까요? 그래, 잘 들어. 이 작은 미궁에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따라 출구로 향하는 길을 찾아가지.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과 꼭 닮지 않았나? 하지만 너는 또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또는 세상에 길이 하나만 있진 않아 라고 대답하겠지. 우리는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에 불과해. 우리는 이 미궁 속의 기계처럼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볼 수 없지. 단지 가장 짧은 길을 따라 오직 하나의 길로만 빠져나갈 뿐.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판의 출구로 인도해봐. 너희가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게. 세양에게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판에 우리가 풀었어요. 제법이군. 너희의 선택은 법안으로 본 것과 똑같아. 알겠지만 이 수수께끼의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뿐이지. 마치 운명의 길이 하나인 것처럼. 맞아요. 처음부터 설계된 수수께끼 문제라면 다른 선택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오류일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누군가의 게임이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 수수께끼 문제를 설계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유일한 해답이 있지도 않죠. 이 우주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하루 일과라도 서고에 숨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놀이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자유란 거예요. 일어나고 놀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도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 태복사의 점술가 정말 배운 사람이구나. 쏘쏘, 정신 차려. 농땡이 부린 세양 얘기에 덩달아 태반해지겠어. 정작 내게는 인생이 무한한 선택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어. 네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네 일상처럼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게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줘. 정말 감정이라고는 없는 태복님스러운 발언이네요. 본자는 나부 선주의 태복으로 중책을 맡고 있어. 그날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이 거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아름다워 보이던 갈림길의 끝에 되돌아갈 수 없는 시면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작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가늠도 할 수 없는 어둠으로 빠지기도 하지. 그리고 결국 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길은 하나뿐이고 최선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그 길이 잿더미와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일지라도 말이야. 길은 처음부터 하나뿐이었어. 어쩌죠? 설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좀 더 복잡한 모래판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얼마나 오래 하고 싶든 무슨 수를 쓰고 싶든 혼자가 함께 해주지. 청작씨? 너희의 자유의지로 기계 장치를 꺼내봐라.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 이번 모래판의 길은 약간의 변수가 있었지만 역시나 간단하네. 태봉님께선 분명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운명의 길은 하나뿐이야. 너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던 유일한 답이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봉님, 이 모래판을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눈앞에 모래판을 그대로 두고 다시 하자는 건가? 수천 수만 번을 다시 해봤자 결말은 똑같아. 길은 처음부터 하나였거든. 하, 알겠다. 청작? 넌 정말 재밌는 아이구나. 청작씨,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이 문제의 답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사염이 설계한 미궁이잖아요. 다른 해결법은 없으니 소용없어요. 우리가 운명의 게임판 위에 있는 한 이길 방법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두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요. 무명객님, 어서 좀 말려봐요. 그렇게 부추기란 뜻은 아니었는데. 시작할 건가? 이 모래판에는 다른 해결법도 있어요. 이제 제 아이디어를 말해드릴게요. 절 도와주실 거죠? 청작 씨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진 모르겠지만 판관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청작씨가 분명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둘이면 충분해요. 네, 모래판에서 저기 저 위치쯤에 서 있어 줄래요? 다음으로 판관 아가씨는 다른 편 저쪽쯤에 서 있어 주세요. 두려워 말아요. 됐어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길이 생겼어요.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 모래판에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두 번째 해결법이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태봉님, 수수께끼는 태봉님 혼자서만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운명의 길도 절대 저 혼자서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 두 번째 길을 만들어냈다 이건가? 그래봤자 똑같잖아. 이런 길은 내게 수천 수만 개도 더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끝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면 네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요괴라 인간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군요. 우주라는 건 놀이판의 경옥패와 같아요. 패를 다 섞고 나면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탁자 위에 어떤 패가 올라오고 어떤 패가 아직 남았는지, 옆 사람은 어떤 패를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에만 열중하다 보면 재미가 사라져요. 임기응변을 발휘하기도 했다가 상황에 맞게 적당히 해결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거나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 계산하고 어떤 건 모르기도 하고 경옥패를 만들기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삶의 진짜 즐거움이죠. 내 앞에 반드시 지는 판이 놓여 있다면 그 판에서의 내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선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태봉님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선택을 내리시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태봉님은 그날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이 거함을 지킬 수 있다고요. 패자만 있는 이 우주의 놀이판에서 태봉님은 선택을 멈추지 않고 고군분투했다고요. 나부 선주가 앞으로 1초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요. 태봉님은 정말 제 마음속 최고의 놀이꾼이세요. 태봉님 같은 분이 뭐하러 정해진 운명의 고통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시겠어요? 세양, 인간의 기쁨에 대해 잘 모르는군요. 당신은 스스로를 운명론이라는 환상 속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미래를 보려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똑같은 괴로움에 빠지길 바라죠. 정말 인간을 잘 모르시네요. 흔들리면 안 돼, 보현! 날 거역하지 마! 저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다! 서염! 태봉님의 몸에서 나가요! 난 다 보여! 다 보인다고! 난 실패할 거야! 이길 수 없어! 어째서 동원 길이 없는 거지? 우주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작별을 시도해. 안 돼. 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조금은 성의좀 즐겨주지 마. 긴장할 것 없어. 두려워하지 마. 하늘이 노했군. 오셔라! 제대로 서 있어. 쓰고 싶지 않았어. 하늘이 노했군. 오셔라! 태봉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냥 좀 머리가 아프네. 세양에게 빙이 되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단약을 먹어두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 불꽃이 서염이라고? 별다른 힘은 없지만 한 번 엮이면 끝없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인걸. 어서 날 어둠 속으로 거둬줘. 너희가 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보여. 정작 날 구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참, 아까 세양에 빙이 되셨을 때 절 해고하셨어요. 아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해제한다는 사명 공지를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태복사에서 일해온 시간이 있으니 퇴직금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도 다 생각해뒀습니다.
놀이관을 차릴 거예요. 직원도 몇 명 고용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이나 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요. 아까의 청작 씨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감이야. 빙이 됐을 때 본자가 헛소리를 많이 했나 보군. 그런데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아. 그러고 보니 청작, 왜 여기 있는 거지? 서구에서 당직을 서고 있어야 하지 않나? 태복이랑 중천금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가 있죠? 왜 안 되지?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법. 네가 가르쳐줬잖아. 말로는 못 당하겠다니까요. 그럼 일단 좀 쉬세요. 전 이만 농땡이 일하러 가볼게요. 제가 무례를 저지른 것 같군요. 부끄럽습니다. 네, 저만 다칠 운명이었던 거죠. 세양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몸을 차지한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죠. 그러니 태복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부현님은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태복사에 변고가 생겼으니 본저가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멀리 못 나가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잠시만요. 일이 더 있어요. 무슨 일이요? 태복이 세양에게 빙의를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좋을 게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날조하든 본자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름과 신분 정도만 비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의 은혜는 후에 꼭 갚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언으로 돌아가 서염을 봉인해야 하거든요. 우린 세양이야. 작전대로 잘 진행됐나 보군. 나부 기담에 나오는 여러 기담 이서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네. 선한이는 점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 부태복은 오랫동안 선주의 점괘를 봐왔으니 신마가 많이 쌓였을 테고 세양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겠지. 너희들 덕분에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 자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나? 환상극은? 이야기도 환상극도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야기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잖나. 인생도 운명도 마찬가지일세.
설령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한번 경험해 볼 만하지. 그래, 하나가 진유탑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우린 세양이야. 재물은 한낱 미물일 뿐. 도주 중인 세양을 잡기 위해 여러분은 시황사를 대표해 탈북사의 재앙을 막아내셨습니다. 그 혁혁한 공로에 저도 큰 감명을 받았죠. 이 사실은 시황께 보고드리고 여러분들께 상을 내어드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작 씨의 도움 덕분에 서염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부연님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도 세양의 유혹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부연님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죠. 부연님도 저희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요. 판관은 시향의 뜻에 따라 명령을 집행하지만 그 누구도 저희에게 그 명령에 담긴 뜻을 설명해주진 않죠. 부연님께서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한 선택이라도 나부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설령 그 선택이 결국 올바른 것이라 해도 저희는 결국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 그 잔인한 선택에 대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요. 일만 하다 보니 너무 피곤했나 봐요. 오늘 업무는 여기서 끝이니 다들 돌아가서 푹 쉬세요.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판관님께서도 푹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드디어 침대에 누울 수 있겠네요. 그럼 다들 안녕.